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국회,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 진행한 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 조직에 있어서 국가 기관 구성의 원리로서 권력 분립, 그 다음에 국가 통치권의 행사,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근거로서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 등에 대해서 했고, 구체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 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정부, 법원으로 구분된 세 기관 중에서 국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회 기관의 내부적인 자율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헌법 제64조죠. 자, 요 64조 헌법 근거 조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권력 기관으로서 국회, 정부,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 이 네 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 분립 원칙에 있어서 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처음에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 분립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국가 기관의 완전한 독립, 분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 기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권력이 남용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 원칙이 인정되는 것이지, 완전히 국가 권력 기관 자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든지 그 기관 자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외부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입법기관의 내부적 자율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미국 대통령은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특별히 의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자체 내부 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 내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도 여러 권력 행사에 있어서, 권한 행사에 있어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권력 분립 원칙상 일정한 제한, 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헌법 제64조의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 하에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첫 번째, 64조 제1항은 서현양 읽어보실까요, 한번? 네.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의사와 내부 규율,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직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분립 원칙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 조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권력분립 원칙상 기본적으로 각 국가기관의 독립된 권한이 있을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64조 1항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법 조항들을 보시면 국회법 예컨대 143조부터 154조까지 기본적으로 질서와 경호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예컨대 거기 보면 143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내부 경찰권이 인정되어 있고요. 또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145조부터 148조까지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의장직을 점거했다거나 본회의장을 출입 방해했다거나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 개정 당시 국회 내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삽입이 되었고요. 그 밖에 149조의 2 방송을 어떻게 허가할 것인지, 그 다음에 150조 현행범 체포할 때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회의장을 출입하고 또 이를 제한하는, 또 국회 내부의 방청을 허가하는 조문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64조 제2항 읽어주시면. 네, 의원 자격 심사와 의원의 징계에 대한 내부적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조문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서현양 국회의원은 누가 선출한 거예요? 국민이 선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보면 3항 읽어보실래요 한번?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누가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된 국회의원을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 직을 박탈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상당한 제한입니다. 국가기관 구성 원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떠오를 수 있다. 한 가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탄핵 요건, 그냥 우리 헌법상 탄핵 요건,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요건, 소추 의결은 대통령 경우 제적의원 3분의 2로, 그 다음에 일반 다른 고위공무원은 얼마로 해요? 대통령 외에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하고, 의결은 제적 과반수, 그 다음에 대통령은 2분의 1 발의, 3분의 2 의결.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차이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어야만 탄핵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로 제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보통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직접 국민 소환 제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역시 국민이 투표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의 직에서 박탈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국민 소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다른 국회의원 동료들에 의해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자격심사, 우리 국회법 제 138조부터 142조까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자격심사하느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생길 때, 당선 무효 소송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혹은 국회의원들이 겸직이 금지된 지위에 임용되었거나 있다고 판단될 때 국회의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 138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30인의 연소로 자격 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 없음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 142조에 보시면 사망의 의결 규정이 있다. 효과 헌법 제 64조 제 4항에 보시면 서연양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네, 그래서 사법권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국회 내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독립적인 권한으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창군 헌법상 규정을 보면 법원에는 제소할 수 없어요. 근데 제명당했어. 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구국의 열사니까 제명당했지만 나는 단순히 성추행으로 제명당했어. 기분 나빠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혹은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 의결로 인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가능성은? 첫 번째, 심판받을 수 있을까요? 심판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승소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으로서는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왜요? 기본권이라는 건 국민에게 그 헌법상 권리인데 국회의원을 그 기본권의 주체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만 개인으로서는 개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될 국회의원이라는 기관으로서 그래서 아까 권한쟁의 심판 물어봤잖아요. 다른 한편 헌법소원 심판.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의 경우 자, 기본권 침해 주장한다면 인간권이나 재판관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국민 개인으로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 개인이지 국회의원이 국민 개인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을 국회가 잘랐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청구인 능력? 공권력 행사 불행사. 공권력 행사 불행사. 재성, 공권력 행사 뭐 하셨어요? 공권력 행사 뭐 하셨어?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제명했어요. 공권력 행사가 없어요? 공권력 행사? 국회 의결 행사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죠? 헌법소원 심판이 인정되지 않을 근거. 내가 정무직 개인으로서 주장한 거잖아요. 나 국회의원 될 수 있는데 됐는데 왜 잘라? 여러분 공직자에서 박탈하면 공무담임권 제한이라고 안 배웠나요? 그때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이에요? 아니죠. 개인으로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당한 거잖아요. 인형, 어떤 기본권 제한? 국회의원이 될 권리? 이유는? 어쨌든 사법권이라서. 헌법 규정에는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아니에요. 법원이에요. 안 될 이유가 있나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는데? 자, 국회의원의
의원으로서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유는 국회의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국회의원이 기관으로서는 기본권 주체가 돼서 자 기본권이 아니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권한쟁의 어떤 권한의 침해를 이유로 청구했을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권한쟁의 심판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에 대한 박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권한에 대한 제한이 아닌 근본적인 자격에 대한 박탈이기 때문에 권한의 문제는 덜 제한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의결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에 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충돌이겠죠. 하지만 헌법상 국회의 의결로서 제명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고, 오히려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 제64조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법원에 대한 제소를 제한한 것이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판단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판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약 반대 견해의 논리를 취한다면 64조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배제, 근데 이때 사법권은 단순히 법원에 의한 권한 행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 행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한다면, 특히 64조가 국회의 자율권 내부 문제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회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상임위원회 사보임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부의 입법 절차에 있어서, 탄핵 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내용들을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심사를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국회 내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부의 절차이기 때문에 라고 본다면 역시 헌법재판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심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점은 반대 논거도 여전히 뭐 설득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조문이 헌법재판소를 전제로 헌법재판소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다면 64조 사항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절차, 구조 절차는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 헌법학회의 다수 많은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민주적 정당성을 국회의원도 갖지만 다른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들도 역시 가지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권도 사실은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비교법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에 열거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뭐 탄핵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경우 헌법에 열거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탄핵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비교법적으로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국회의 자율권 내부 문제는 모두 다 자유로운 것이냐? 64조 1항을 보시면 뭐에 위반되면 안 돼요?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사안이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냐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자체를 누가 결정해요?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한다면 사실
국회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법률 위반해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회 내부 자율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54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의 지위와 국회의원의 권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의 만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약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의 대표성 얘기할 때 본래는 국민의 대표였지만 오늘날 정당 국가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당의 대표성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정당의 대표성 인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당 국가 현상, 정당 국가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 내에서의 질의, 토론 등에 참여하고 표결 등을 통해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정당의 대표성, 처음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뽑힐 때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이렇게 형식을 갖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성은 별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이 발생함에 따라서 정당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국민 대표성과 정당 대표성을 모두 인정하기는 합니다. 한 가지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가지지만 그 의미는 약간 퇴색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선거구 획정 사안에 있어서 2대1 플러스 마이너스 인구 편차 33%를 기준으로 한 사건에서 왜 지역 대표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냐면 오늘날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지방의회 제도의 발전으로 지역 대표성은 지방자치제도가 많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헌재 판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에서의 어떤 그 정책의 집행과 운영, 결정 등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에서 그 지역의 어떤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여전히 국회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대표성이라고 할 때 본래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지역 대표성은 그 지역의 이해관계를 국정 운영에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핵심인데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에서의 지방 행정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표현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설시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지역 대표성을 조금은 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의 선출은 이미 여러분들께 선거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임기는 4년이고 임기 개시일 며칠부터죠? 임기 개시 5월 30일인가요? 그러죠? 그래서 아마 5월 30일일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뉴스 정확히 안 봐서 제 기억에 5월 30일쯤 임기 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의 확정과 함께 임기가 개시가 된다는 점. 자, 국회의원의 권한. 우리가 국회 권한 할 때 국회의원의 권한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표결, 토론, 발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의 권한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발의권,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동료 의원들의 연설을 통해서, 동의를 통해서 국정에 대한 질문, 정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 그 다음에 제시된 의안에 대한 질의, 그 다음에 발언, 그 다음에 표결권들이 있고 또 토론, 예컨대 무제한 토론 등이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권한들이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의 제한이 발생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돼서 첫 번째 국회의원의 보호로서 46조 2항에 보시면 헌법 46조 2항 고은양 46조 2항 네, 국회의원이 어디에 기속되느냐? 국가 이익에 기속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가 이익을 고려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한 가지, 이때 외부의 압력은 정치적 압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폭력적 압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는 굴해야죠. 그렇죠?